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전미쌤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우리 중학수학 1학년 1학기 문자와 식 단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과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와 식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자와 식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문자를 사용한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모, 동그라미, 별표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거예요. 자, 두 번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다항식과 1차식, 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1차식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 또 덧셈, 뺄셈까지, 사칙, 연산까지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예요.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는 건데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동그라미나 네모, 어떤 수, 그냥 별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수와 어떤 수와 그 모르는 그 수와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한 켤레에 1,200원인 양말 X켤레를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야 돼요. 지금 X켤레라고 되었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몇 켤레라고 하면 우리가 네모로 났었는데 규칙을 이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1,200원짜리를 하나 사면 1,200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거스름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빼죠? 가지고 있는 10,000원에서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지불할 돈을 빼야지 이제 거스름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양말 2켤레를 샀다고 치자. 그러면 10,000원에서 2켤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켤레, 2켤레 쭉쭉쭉 가다가 몇 켤레까지 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켤레니까 1,200 곱하기 X켤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1번 정답이겠죠. 2번 갈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턱대고 곱하거나 나누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 만약에 현재 20살인 누나의 5년 전의 나이 몇 살이겠어요? 곱해지는 게 아니잖아. 5년 전이니까 빼야겠죠. 그래서 20에서 5를 빼서 15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숫자가 1일 때는 1일 때가 말이 안 되는구나. 숫자가 20일 때는 15야. 21일 때는 16이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빼주고 있죠. 현재 나이에서 5를 빼면 5년 전의 나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갈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39 한번 해볼까요? 우리 39라는 숫자는요. 3 더하기 9가 아니야. 3이 의미하는 거는 30이죠. 얘는 10의 자리 숫자잖아. 그래서 얘는 30이고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그대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똑같이 표현하면 자, 얘를 더 풀어서 볼까요? 얘는 3 곱하기 10의 자리 숫자라서 10을 곱해진 거고 얘는 1의 자리 숫자라서 1을 곱한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A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A예요. 1의 자리 숫자가 B예요. B 곱하기 1인데 우리 1은 생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괜찮죠? 자, 네 번째 거 갈게요. 정가가 X1인 물건을 A% 할인했을 때 할인해서 팔 때 가격이래. 이거 진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정확하게 개념을 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정가야. 이거를 다 내면은 100%를 다 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A% 20% 할인을 할 거야. 20% 할인을 해주면 너희는 80%만 내면 되거든? 봐봐. 여기가 20%니까 여기가
80%만 내면 되는 거야. 얘 할인해줄게. 내지 마. 이 소리야. 그럼 나는 80%만 내면 돼. 맞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100%인데 30%를 할인해준대요. 그럼 30% 할인해주면 나는 30%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100에서 30을 뺀 70%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x1이니까 x1 곱하기 100분의 자 a%니까 100에서 a를 뺀 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원래 정가가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인데 20% 할인해줄게 라고 하면 10,000원 곱하기 20% 할인하면 몇 퍼센트 내면 된다? 80%를 내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A%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A를 뺀 거를 이제 원래 가격 정가에다가 곱해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자,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는 공식이 있어. 자, 거리, 시간, 속력, 거시속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문제에서 시속 70km로 시속 70km라는 건 속력이 7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70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t시간 동안이라고 했어. 그럼 시간이 t예요. 그때 거리를 구해달래요. 자, 얘들아. 이렇게 나왔을 때 있잖아. 자, 필기하는 거야. 자, 다시 거리, 속력, 시간 하면은 자,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 둘이 밑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속력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속력분의 거리. 눈치를 채야 돼요. 속력을 구하라고. 속력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당 얼마나 갔어?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이 밑에 와야 되고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p 이렇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70 곱하기 t 킬로미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애들이 있어요. 자, 소금물의 농도인데요. 농도는 진하기의 정도야. 그래서 그 소금물에 대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의 비기 때문에 백분율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일단 농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뭐에 대한? 소금물에 대한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금물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시고요. 소금의 양이 위에 들어갑니다.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갖다 볼까요? 소금물. 소금물은 지금 물 A랑 소금 B니까 소금물 전체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소금 Bg을 녹였으니까 B 곱하기 100. 아이고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있잖아. 지금까지, 바로 앞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그냥 문자로 식을 나타내는 것까지만 배웠지,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쓰셔야지 이제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배우는 규칙을 전부 다 기억하고 써야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곱셈 기호의 생략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곱셈은 생략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도 이제 규칙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있어요. 수 곱하기 문자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얘네들 간에도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누가 먼저고
누구는 생략하고, 누구는 앞에다 쓰고, 누구는 뒤에다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수를 어디 앞에? 문자 앞에 쓴다라고 돼 있거든. 맞아.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짱이야. 그래서 숫자 앞에 쓸 건데 뭐를 생략해?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갈까요? 또 1하고 마이너스 1이 왜 나왔을까? 문자의 곱에서는요. 1을 생략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곱하기 a가 있잖아. 그럼 앞으로 있잖아. 곱하기는 생략하기로 했어. 그래서 잠깐만. 곱하기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1, a인데 뭐래? 1은 생략해달래. 그러면 뭐만 쓰면 되는 거야? a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곱하기 a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1만 생략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필기 잘 하시고요. 위에 거는 자 봐봐.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쓰기라고 했어. 그러면 2 곱하기 x 곱하기 3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숫자 먼저 곱하세요.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럼 얘는 6x입니다. 이렇게 먼저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느낌 와야 되는데 이제. 자, 볼까요? 문자 곱하기 문자일 때는 곱셈 기호 생략을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세요. 곱셈 기호는 생략하기로 했어. 그런데 y, e, a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 이렇게 숫자 앞에 쓰고 곱하기 생략하면 이거지? 아니야. 뭐도 있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e, a,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알파벳 순서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래, 같은 문자의 곱은. 그러면은 얘는 숫자 앞에 쓰고 x가 2번 곱했으니까 x의 제곱입니다. 곱셈 생략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조금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이 규칙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로가 있는 식의 수의 곱은, 식과 수의 곱은 이라고 해서 곱셈, 봐봐. 가로가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곱하기 생략하기로 했지. 그리고 숫자는 수학이라고 앞에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 그럼 숫자를 앞에 보내. 그러면 곱하기 생략해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하면서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첫 번째 보니까 y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x 나와 있어요. 곱하기 생략을 하고 숫자는 어떻게 해라? 맨 앞에 써라.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숫자는 4분의 1 먼저 쓰시고요.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리고 b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연습 잠깐 해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더니 애들이 있잖아. 곱하기만 생략하라고 했더니 더하기가 나오는데 더하기도 생략해. 얘들아,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야. 얘는 4분의 1 a, b 이것도 맞고요. 자, 우리 1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4분의 a, b 이렇게 쓰셔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4분의 1 ab 플러스 2분의 1 a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2분의 a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해줬고요. 자, 50g짜리 X개와 50g짜리 X개 사면 50g짜리 한 개 사면 50이고 50g짜리 2개 사면 100이잖아. 그러면 X개 사면 50 곱하기 X네. 그럼 숫자 앞에 쓰고 곱하기 생략하고 50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g짜리 쿠키 Y의 무게는 70Y의 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분 20초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여기 미안해. 문제 먼저 읽을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단위를 환산하는 건가 봐. 자, 보면 얘 보면은 지금 x분인데 얘들아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2분은요? 120초죠. 자, 우리가 분을 갖다가 초로 변경해 줄 때 곱하기 지금 뭘 하고 있죠? 60을 하고 있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초로 바꾸려면 60x 맞죠? 여기다 60x 플러스 20초. 맞아요. 두 번째 갈게요. 1m는 100cm예요. 그럼 내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때 100을 곱해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갈게요. 자, 1리터는 1000ml예요. 그래서 1000ml로 바꿀 때 이제 1000x, x 곱해줬고 거기다가 y 더해준 거 맞죠? 그 다음에 xkg에 10%라고 했어요. 10%는 x 곱하기 100분의 10. 얘는 10분의 1x 맞죠? 자, 마지막 3R이라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3R은 30%거든요. 0.8분이 그래서 얘는 소수 첫 번째 짤 이름이에요. 그래서 x1에 그럼 x 곱하기 3R이니까 10분의 3. 얘는 10분의 3x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 기호도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게 되는데요. 나눗셈은 있잖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꼴이 a 나누기 b는 b분의 a예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 나누기 b 나누기 c예요 하면 a 곱하기 b 아유 이거 아니구나. 일단 얘는 이렇게 분수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역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a 나누기 b 나누기 c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 bc분의 a 이거 아시죠? 이거를 알고 푸는 거야.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배운 거 다 기억하면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곱하기만 나와 있어요. 곱하기 x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곱해져 있죠? 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1만 생략하고 마이너스 1만 생략할 수 있지 0.1이나 마이너스 0.1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0.x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x 3번 곱해져 있죠? x 3번 곱해져 있는 데다가 앞에 0.1이 곱해져 있으니까 0.1 x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갈까요? 두 번째 거 선생님이 여기서 풀어줬던 건데 얘를 이제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므로 밑에 분모에 bc분의 a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합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얘 잘 보세요. 얘 먼저 해결합니다. 곱하기 역수치에서 곱하기를 나타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z분의 y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 곱할 거거든. 자, 그러면 분자끼리 곱해지고 숫자 앞에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생략되고 밑에는 x 플러스 z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아직까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a 곱하기 10분의 1 하면은 10분의 a라고 써도 되고 10분의 1 쓰고 뒤에 a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말했지만 이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b 나누기 3 하시면 3분의 b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거도 가볼게요. 8개의 x1이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거든.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8개의 x1이 그러면은 아예 숫자를 넣어봐. 8개에 8,000원이면 한 개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니까 8,000 나누기 8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에서 개수를 나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가격이거든. 가격을 구하려면
가격 나누기 개수를 하셔야지 한 개당 가격을 구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x고 개수가 8개니까 x 나누기 8을 하는 거야. x 나누기 8을 이제 나누기 생략해서 쓰시면 기준량이 밑으로 가서 8분의 여기다 쓸게요. 이래. 우와. (8분의 x1)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밑변이 a, 높이가 b. 그럼 a 곱하기 b 나누기 2 이건데 생략을 해볼게요. 곱하기 a, b 나누기 밑으로 2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이제 배울 단어는 이제 시계값이라는 건데, 시계값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애한테 어떤 시계에다가 문자를 사용한 시계에다가 그 x나 뭐 그 문자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뭐를? 숫자를. 그래서 그 숫자 값을 얻어내는 거 우리가 값을 시계값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 빼기 3인데 x가 5였대. 그럼 x가 5였으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5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x 대신에 5를 집어넣는다. 그거를 대입이라고 해요.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신 집어넣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x 대신에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 빼기 3이니까 아 얘는 그러면 그때 7의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문제 바로 넘어가서 우리 헷갈릴 것 같은 거 몇 개 풀어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x가 6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x는 6, 그럼 2랑 x랑 무슨 관계야? 곱한 관계지. 그러면 2랑 6이랑 곱하고 빼기 5 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럼 12 빼기 5니까 7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글씨가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x 빼기 1 볼게요. 3분의 x는 3분의 6 빼기 1이니까 2 빼기 1이라서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6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0이에요. 6 빼기 10은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4번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얘랑요 다릅니다. 자, 배웠겠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제곱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x라는 애를 2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2번 곱하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얘는 플러스 x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제곱이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1 생략되겠다고 치시고 x 곱하기 x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지금 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 x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6에 36. 그럼 마이너스 36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6을 집어넣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0이에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에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에 대입할 애들이 2개씩 있네요. 왜? 문자가 2개니까. 그래서 A 대신에 2를 대입할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얘는 4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B예요. 그럼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니까 8이고요. 3 곱하기 B에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A랑 B를 뭐 한 거예요? 얘네는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빼기 5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계산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예를요. 쪼개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6 나누기 A네. 그치? 그러면 6 나누기 A 대신에 2 빼기 B 마이너스 1. 자, 이거 빼기 그대로 간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과정을 잘 이렇게 기록하셔야지 실수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6 나누기 2 하니까 3이고요. 마이너스 만났어. 그럼 뭐 되죠? 플러스 되죠? 플러스 1이라서 답은 뭐다?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준다 했잖아요. 한 가지 방법 다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아직 서툴러요. 자, 보면은 얘는 사실 6 곱하기 A 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A가 2잖아. 그럼 여기다가 A분의 1을 구해봐. A가 2면 A분의 1은 지금 A랑 A분의 1은 역수관계잖아. 그럼 2도 역수를 구하면 돼. 얘는 2분의 1일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여기다가 6 곱하기 A분의 1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 돼요? 3이 되겠죠. 3 되고 빼기 1이니까 답은 4예요. 이렇게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A를 제곱. A를 2번 곱하면 4. B의 제곱.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대신에 2.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곱해달래요. 자, 곱하기 먼저 계산하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먼저 계산하시면 여기 마4 플러스 4가 되네요.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곱하시면 그리고 여기 있던 4 더하기 1까지 더해줄게요. 그러면 답은 뭐 나온다? 얘는 9까지 나왔어. 자, 여기까지는 다 한 건가요, 지금? 맞죠? 여기까지 다 한 거니까 답은 9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시계값까지는 아직 조금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문자를 이용한 식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있잖아,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용어가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다항식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지금 항, 상수항, 개수, 다항식, 단항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나 숫자로 이렇게 갈게요. 자, 먼저 항이라는 거는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여기서 항이 몇 개일까? 여기서 항이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문자랑 숫자랑 곱해진 얘 하나가 항을 이루는 거예요. 또 문자랑 숫자랑 곱해진 얘가 또 항을 이뤄요. 그리고 수나 수끼리나 문자끼리 곱해지면 무조건 항이거든. 그래서 숫자끼리만 있어도 항 하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항을 말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항이 누구야? 2x 플러스 3y 부호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상수항을 볼까요? 상수항이 뭐냐?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래요. 지금 이 항 3개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애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4잖아요. 이런 애들을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항식에서 상수항은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4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수 갈게요. 개수는 진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개수.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그럼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 2x랑 3y인데 여기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말한대. 그럼 얘들아 x의 개수 말해 라고 하면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말해요.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2. 그럼 y의 개수 말해 3. 이해하셨죠? 자, 다항식, 단항식은요. 일단은 다항식은 많을 따자. 그래서 항이 많은 식이야 라고 하는데 항이 1개 이상이면 그냥 다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항식은 뭐예요? 단 하나로만 이루어진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방금 다항식은 한 개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다항식이 한 개의 항이면 얘는 도대체 뭐예요? 얘 한 개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돼요. 다항식, 단항식. 그러니까 단항식은 특별해서 이름이 하나 더 붙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항식은 항이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야. 그래서 한 개인 애도 무슨 식이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단항식이라는 애는 좀 특별하게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 중에서 단항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문제 하나가 있죠. 자, 항을 쓰세요 라고 했어. 일단은요,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애를 항 하나로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더하기나 빼기로 쪼개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가 항이에요. 그래서 1번 답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3x, 그리고 5분의 1. 이게 항이에요. 그래서 항 3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이고요. 두 번째 상수항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상수항 플러스 5분의 1이죠.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죠. 자, 3번 갈게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개수가 뭐야?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의미하죠. x제곱을 찾아보니까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그럼 부 빼먹지 말고 x제곱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4번 갈게요. x의 개수 쓰세요 라고 했어. x 앞에 곱해진 숫자 가서 확인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는 x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얘 또 연습을 하려고 제가 문제를 넣어놨는데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가로 안에 넣으세요 라고 있어요. 자, 다항식 2x-y 플러스 8. 제가 말했지만 더하기 빼기로 쪼개는 게 낫다고 했죠.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은 항 하나.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은 항 하나. 숫자 이루어진 식 하나. 항 몇 개예요? 3개. 맞아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x 플러스 3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8이다. x의 개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8이라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8분의 x로 써있죠? 그 말은 얘들아 마이너스 8분의 x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돼서 얘는 틀립니다. 세 번째 갈게요. 다항식 x 플러스 5y 마이너스 6의 상수항은 6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틀렸죠? 왜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계속 말하지만 부호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x의 개수 1, y의 개수 플러스 5. 상수항 뭐?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6이라서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얘네 차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차수라는 건요. 그 항에서 있잖아.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4 얘를 봤어. 얘는 이 x가 곱해진 횟수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2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x라는 애가 2개 있는 거고 x 더하기 x를 말하는 거고 얘는 x가 한 번 곱해진 애잖아. 그치? 얘도 y가 한 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차수는 몇 차야? 1차식이야. 자, 차수를 계산하실 때는요. 문자들끼리의 그 차수를 더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다항식에서 지금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자, 얘는 x의 제곱이라는 건 x를 2번 곱한 거야. 그래서 얘는 2차야. 얘는 1차지. 누가 제일 커요? 얘는 2차식이라고 하는 거. 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얘 거 하나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1차식이라는 건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말하는 건데 얘 볼까요? x 한 번 곱해졌죠? 얘 1차식 맞아요. 다음, 얘는요. x가 2번 곱해졌어요. 얘가 한 번 곱해졌지만 짱인 애가 이긴다고 했죠? 그럼 얘는 2차식이에요. 1차식 모두 고르세요? 아니에요. 얘는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 y 빼기 2분의 1이거든요. 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y가 한 번 곱해지네요. 그럼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죠. 4번 갈까요? 얘는 한 1차지만 얘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몇 차야? 3차식이야. 자, 하나 알아둘 거. 1차식 고르세요 라고 하면 꼭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애들, 분모에 x가 있는 경우 절대 차수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얘는 1차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요 1차식 고르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항식의 수, 걔네들끼리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거. 다항식이 뭐예요? 단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숫자랑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 곱하기 단항식이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시고 우리가 문자식 배운 거 서열 정리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뭐죠? 마이너스 36이죠. 곱하기 생략하시고 x 이렇게 쓰시면 되죠. 괜찮아요? 자, 2번 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2y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12y를 위에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약분할 거 하실게요. 1, 얘는 4y.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y랑 곱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 4, 8.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느낌 오셔야 됩니다. 자, 나누기 갈게요. 나누기는요. 역시나 이렇게 항이 뒤에가 하나면 밑에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더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자, 얘 갈게요.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얘는 나누기는 나누기가 맞는데 여기가 정수가 아니네. 그럴 때는 곱하기 하시고 뭘 한다? 역수를 취해준다. 역수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약분을 합니다.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이고 y 그대로 오시면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엔요. 뭐냐면 다항식과 숫자. 다항식과 숫자의 곱이에요. 다항식과 숫자의 곱에서는 분배 법칙을 꼭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라는 애를 4a한테도 곱하면 몇이에요? 8a예요. 2라는 애를 마이너스 1한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괜찮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곱하시면 얘를 아예 쓸 때 이 숫자를요. 앞에다 다시 쓰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전개를 하시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고 2, 3은 6x. 그리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6x 빼기 10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3번 갈게요. 얘는 나누기 3을 밑으로 이렇게 까셔도 돼요. 괜찮죠? 까시면 이렇게 먼저 계산하시면 2a이고 부호 빼기 쓰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3이라서 2a 빼기 3이에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괜찮죠? 자, 얘는 또 나누기가 뭐로 바뀌어? 곱하기 역수로 취할 거예요. 그럼 4분의 11x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8을 선생님은 앞에다 이렇게 써서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분배를 또 할 거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2랑 1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2x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4, 7에 28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좀 연습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교재도 꼼꼼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그냥 베끼지 마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영상 수도하시고 다시 한번 풀고 다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늘겠죠. 계산이 조금 늘려면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빨랐을 수도 있는데요. 자, 분배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1차식의 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곱셈, 나눗셈은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해서 했다고 치면은 덧셈, 뺄셈은 조금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막 이렇게 단항식과 숫자 이런 규칙만 생각해서 정리했다면 동류항은요, 약간 동족끼리 모아줘야 돼. 분리수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끼리 더할 수 있고 얘네는 얘네끼리 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류항이에요. 자, 동류항이 뭘까요? 항이 같은 종류여야 돼. 같을 동자 써서. 자, 근데 하나만 같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만족하시면 돼요. 뭘까요? 문자와 차수입니다. 뭐라고요? 문자와 차수.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x랑 5x 제곱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얘를 딱 봤는데 둘 다 문자가 뭐예요? x예요. 그럼 첫 번째 통과예요. 두 번째 볼게요. 얘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 다음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차수가 같지 않아서 차수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y, x 이렇게 볼까요? 얘 1차죠. 얘도 1차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문자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문자가 달라서 또 뭐가 아니야? 동류항이 될 수 없다. 자, 동류항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동류항을 모두 골라 짝지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자, x면서 1차식이에요. 얘는 y면서 1차식이에요. x면서 1차식이네? 얘네요. 그래서 3x랑 마이너스 x랑 짝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식이랑 동류항이겠네요. 자, 답 쓰실 때 3x와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y와 3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한 상수항도 동류항입니다. 8과 5 이거 동류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8과 5 했는데 나머지 남는 애들은 동류항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쌍 구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다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왜 우리가 배웠냐? 우리가 동류항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거든. 자, 지금 보여요? 6y 마이너스 9y. y는 1차식이고요. 문자 y니까 얘네끼리 6y, 9y 둘이 동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y라는 애가 6개가 있었는데 y라는 애가 9개를 가져가 버렸어. 그럼 빌리는 수밖에 없죠. 정수와 요리수 계산하시면 돼요. 6 빼기 9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b라고 나와 있는데 자, 2a랑 마이너스 6a랑 먼저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4a 돼요. 플러스 3b 마이너스 8b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5b가 돼요. 정수와 요리수 개념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동류항까지 잘 보고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순서 바꿔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 동류항의 계산이었고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괄호가 있는 애들끼리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먼저 풀어주세요 라고 돼 있고 중요한 말이 돼 있거든. 괄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으면 괄호를 없애주면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하면은 2x 빼기 6 하면서 괄호가 사라지잖아. 그런데 괄호 앞에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그럼 괄호를 풀어주면서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가로 먼저 풀게요. 2x 마이너스 6 써도 되나요? 2x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랑 x랑 곱하면 플러스 5x고요. 5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류항 누구예요? 2x랑 5x가 되겠죠. 플러스지 둘 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플러스 7x 나오고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랑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옆에 거 갈게요. 자, 5랑 2y랑 곱하면 몇 y? 10y가 되고요. 5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여기서 지금 봐봐.
가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가로 안에 부호를 반대로 해라. 이거 왜일까요? 여러분들 y 마이너스 8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모든 애들의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가로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8 곱하는 의미로 플러스 8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안 바꿔줘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꼭 기억하시고 자 신경 써주세요. 10y랑 마이너스 y 계산하시면 9y가 되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전개하시면 4x 플러스 4y 8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자, 마이너스예요.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6x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x고요.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한 계산할게요. 4x 빼기 3x예요. 4에서 3 빼면 1이니까 1x인데 1x 쓰시면 안 되고 1 생략해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x가 됩니다. 플러스 8이랑 플러스 4랑 더할게요.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분수 가볼게요. 분수는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있잖아. 우리가 분모를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통분부터 해줘야 돼. 맞아요. 자,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만들 건데요. 10분의 자, 여기다 2를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y-3을 전개해서 쓰면 2y-6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분의 5를 곱한 거죠. 그럼 5 곱하면 15y 플러스 5가 되죠. 분배 법칙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가 10으로 쓰시면 2y랑 15y 쓰시면 17y가 되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차식의 덧셈, 뺄셈까지 다 마무리한 거고요. 여기는 무조건 개념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 연산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한 것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풀 때 꼭 신경 쓰면서 오답하는 건 의미가 없어. 한 번 틀리고 다시 고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시 한 번 풀 때 내가 어디서 자꾸 실수를 하는지 보시고 신경 쓰면서 꼭 실수 없이 잘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